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손에 건강이라는 이름표를 단 과일이 들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아침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챙겨 드셨던 그 과일이 사실은 당신의 혈당을 폭주시키고 간을 병들게 하며 몸속에 소리 없는 염증을 키우는 주범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뜻밖의 과일 3가지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100세 시대 당신의 활력과 건강을 지켜줄 진정한 보약 같은 과일 4가지와 그 과일들을 가장 현명하게 먹는 5가지 비법까지 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2세 노년내과 전문의 박성철입니다. 저는 45년간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에서 노인의 식생활, 혈관 건강, 그리고 신장질환만을 깊이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직접 진료해 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현장에서 매주 환자분들을 만나며 그들의 건강 고민을 듣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물으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박사님, 저는 뭘 먹고 뭘 피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제주인가요? 댓글에 지역을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여느 의사들처럼 과일에 대한 막연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과일은 자연이 준 선물이고 무조건 몸에 좋다는 흔한 믿음이 제 의학적 판단마저 흐리게 했죠. 특히 40대 중반 숨가쁜 진료와 연구에 매달리던 저는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간편하다는 이유로 과일을 선택했습니다. 아침에는 출근하며 바나나 2개와 우유로 대충 때웠고 점심은 진료실에서 포도 한 송이로 저녁에는 피곤함을 달랜다며 시원한 수박 반 통을 순식간에 비우곤 했습니다. 스스로는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착각은 제게 충격적인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혈당 수치는 이미 당뇨 직전 단계까지 치솟아 있었고 간은 지방으로 가득 차 기능을 거의 상실하기 직전이라는 소견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건강을 책임지던 의사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해 만성질환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큰 충격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과일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름대로 건강에 신경 썼다고 생각했는데 검진 결과가 예상 밖으로 나빠 좌절했던 순간 말입니다. 혹은 설마 이 정도쯤이야 하고 무심코 넘겼던 식습관들이 지금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 뼈아픈 경험 이후 저는 제 진료 철학과 연구 방향을 180도 바꿨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질병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고 예방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서적은 물론 전 세계의 수백 편에 달하는 최신 영양학 논문을 밤낮으로 분석하며 과일 하나하나의 성분, 체내 대사 과정, 그리고 우리 몸에 미치는 미묘한 영향을 본질부터 파고들었습니다. 이론적인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 몸에 직접 다양한 식단을 실험하며 어떤 과일이 진정으로 우리 몸에 이로운지 그리고 어떤 과일이 숨겨진 독이 될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노년층에게 최적화된 과일 선택법과 섭취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백 편의 논문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얻어낸 이 귀한 지식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그 진정한 흐름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시행착오와 그 속에서 얻은 값진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치워야 할 위험한 과일 3가지. 여러분의 냉장고나 과일 바구니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과일들이 혹시 건강과일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버젓이 놓여 있지는 않은가요? 이 세 가지 과일은 언뜻 보기엔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건강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과일들을 식탁에서 과감히 치워내야 합니다. 첫 번째, 파인애플. 혈당 폭주 기관차와 위장 침략자. 새콤달콤한 맛과 독특한 향으로 열대과일의 왕이라 불리는 파인애플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단백질 소화를 돕는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즐겨 찾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파인애플은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드는 혈당 폭주 기관차와 다름없습니다. 파인애플의 혈당 지수는 65에서 70 이상으로 매우 높아 섭취 즉시 혈액 속 포도당 농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는 췌장을 과로하게 만들어 인슐린을 과잉 분비하게 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수록 췌장 기능은 점차 저하되어 결국 당뇨병 발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파인애플에 함유된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고기를 연하게 하거나 소화를 돕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섭취할 경우 우리 위장의 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에 있거나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 위장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극심한 속 쓰림, 복통,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위장 출혈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스 형태로 마시면 더욱 위험합니다. 과일 속 풍부한 섬유질이 제거되어 당분이 훨씬 더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되고 포만감 없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70대 초반의 김상필 어르신은 위염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공복에 파인애플 주스를 직접 갈아 드셨다고 합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위가 타는 듯한 극심한 속 쓰림과 소화 불량에 시달리셨고 혈당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식습관 상담 후 파인애플 주스를 중단하고 식사 후 소량의 파인애플 생과일을 섭취하도록 권해드리자 위장 증상도 완화되고 혈당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말린 과일. 당 농축의 검은 유혹.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무화과, 푸른 등 쫀득한 식감과 응축된 단맛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 간식이라며 착각하고 섭취합니다. 하지만 이는 건강에 치명적인 당 농축의 검은 유혹입니다. 과일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만 증발하고 과일 본연의 당분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생과일과 비교했을 때 같은 무게당 당분 함량이 무려 3배에서 5배까지 농축됩니다. 예를 들어 탐스럽던 생포도 한 송이가 바싹 말려지면 한 주먹의 건포도가 되는데 이 한 주먹의 건포도에는 포도 한 송이 전체의 당분이 응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고도로 농축된 당분은 소량만 섭취해도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들어 앞서 말씀드린 당뇨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농축된 당분은 체내에서 요산 수치를 빠르게 증가시켜 극심한 관절 통증을 동반하는 통풍을 유발하거나 이미 통풍을 앓고 있는 분들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판되는 많은 말린 과일 제품은 가공 과정에서 설탕, 포도당 시럽과 같은 인공 첨가당이나 색소, 방부제 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건강 간식이라는 오해를 버리고 말린 과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75세의 이재원 선생님은 평생 단 음식을 멀리하며 건강을 관리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지인에게 선물 받은 말린 무화과와 건포도를 매일 습관처럼 드셨다고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과일이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지발가락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병원 진단 결과 통풍이었습니다. 이재원 선생님의 식습관을 꼼꼼히 확인한 결과 말린 과일 섭취가 통풍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말린 과일을 완전히 중단하고 나자 통증은 서서히 줄어들고 재발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리치 여지. 인슐린을 방해하는 숨겨진 독성. 리치는 동남아시아에서 즐겨 먹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과일입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호기심에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리치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인슐린 기능을 방해하는 숨겨진 독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치는 당 함량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하이포글리신 A라는 특별한 독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이 포도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방해하여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는 동시에 혈중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심각한 저혈당 상태를 유발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위험을 가집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리치를 공복에 과도하게 섭취한 어린이들이 심각한 저혈당 쇼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국제적인 경고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성인에게도 공복에 리치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이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치면서 극심한 어지럼증, 메스꺼움, 심한 경우 의식 혼수 상태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절대 피해야 할 과일 목록의 상위에 두어야 합니다. 69세 김철수 교수님은 해외 학회에서 리치를 처음 접한 후 그 맛에 매료되어 한국에서도 리치를 구해 즐겨 드셨습니다. 특히 바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리치 몇 개를 드시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마다 극심한 어지럼증과 식은 땀을 흘리며 쓰러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혈당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격히 오르내리는 이상 현상이 발견되었고 공복 리치 섭취가 그 원인 중 하나로 강력하게 지목되었습니다. 리치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자 이러한 증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피해야 할 과일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과일 자체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오히려 우리 몸을 살리는 보약 같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과일들을 꾸준히 섭취하며 제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환자들에게도 권하여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한 디저트를 넘어 노년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와 강력한 생리 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 항산화의 여왕, 혈관과 간의 수호자. 토마토는 항산화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이 풍부합니다. 리코펜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간 건강에 매우 이로워 지방간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주며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혈관 탄력을 증진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강력한 항암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특정 암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토마토는 혈당 지수가 낮고 당 함량이 적어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무엇보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익혀 먹을 때 흡수율이 무려 2배 이상 증가합니다. 특히 올리브유와 같은 지용성 기름과 함께 익혀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과 리코펜의 체내 흡수율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생 토마토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스튜나 소스, 볶음 요리에 활용하여 익혀 드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토마토는 당신의 혈관과 간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디. 혈당 조절을 돕는 천연 보조제. 오디는 뽕나무의 열매로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예로부터 약용으로도 사용되어 온 오디는 특히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천연 혈당 조절 보조제와 같습니다. 오디에 풍부하게 함유된 DNJ1에서데옥시노지리미신이라는 성분은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이는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조절하여 췌장의 인슐린 분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인슐린 작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오디는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 등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혈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오디는 생과일로 먹거나 냉동 보관하여 요거트나 스무디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잼이나 청으로 만들어 먹을 경우 과도한 설탕 함량을 주의하고 가급적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감. 시력, 면역, 폐 기능을 강화하는 가을의 선물. 가을의 대표 과일인 감은 단감, 홍시, 곶감 등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습니다. 감은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라는 눈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이 풍부하여 시력 보호와 눈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노년기 실명 질환인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은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장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비타민어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은 기관지와 폐의 점막을 튼튼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어 감기, 독감, 폐렴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 감은 충분히 숙성된 것을 소량 섭취해야 혈당에 무리가 없습니다. 덜 익은 감은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 때문에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홍시나 연시처럼 부드럽게 숙성된 감을 하루 1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곶감은 당분이 농축되어 있으므로 소량만 섭취하고 당뇨 환자라면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은 가을철 여러분의 눈과 폐를 든든하게 지켜줄 소중한 과일입니다. 네 번째, 레몬. 혈관을 지키는 강력한 산화 억제제. 레몬은 강한 신맛 때문에 과일 자체로 먹기보다는 음료나 요리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레몬은 혈관을 지키는 강력한 산화 억제제라고 불릴 만큼 놀라운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의 풍부한 헤스페리딘, 비타민C, 구연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헤스페리딘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기여하여 혈관 벽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구연산은 피로 회복과 간 해독에도 효과적입니다. 레몬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슬라이스해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에 레몬 슬라이스를 넣어 레몬차로 마시거나 시원한 물에 레몬을 넣어 레몬수로 마시면 좋습니다. 음식의 식초 대신 레몬즙을 활용하여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설탕이나 꿀을 넣지 않고 레몬 본연의 상큼함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몬은 당신의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간 건강까지 챙겨주는 팔방미인 과일입니다. 이제 몸을 살리는 보약 같은 과일들을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언제 어떻게 먹어야 이 과일들의 효능을 120% 끌어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공개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아 마시지 말고 꼭 씹어서 드세요. 많은 분들이 과일을 간편하게 주스로 갈아 마시곤 합니다. 하지만 주스 형태로 과일을 섭취하는 것은 과일의 섬유질을 파괴하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되도록 만듭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주된 원인이 되며 포만감 없이 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만듭니다. 주스는 설탕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과일을 꼭꼭 씹어서 먹으면 섬유질이 그대로 보존되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씹는 행위 자체는 뇌 활동을 자극하고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과 소화기를 위해 과일은 반드시 씹어서 드십시오. 두 번째, 냉동보다 생과일 우선. 냉동 과일은 보관이 용이하고 편리하지만 냉동 과정에서 비타민C와 폴리페놀 같은 일부 영양소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신선한 생과일을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생과일은 살아있는 효소와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면역력 강화에 더욱 이롭습니다. 물론 제철 과일을 대량 구매하여 냉동 보관하는 것은 경제적이고 편리한 방법이지만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급속 냉동하고 해동 후 바로 섭취하는 등 보관 방법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철에 나는 신선한 과일을 그때그때 소량 구매하여 바로 드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첨가 상태로 섭취. 과일을 섭취할 때 꿀, 시럽, 설탕이 많이 든 요거트, 초콜릿 시럽 등을 곁들이면 과일 본연의 건강 효능을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과일의 당분과 합쳐져 혈당 부하를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늘립니다. 이는 건강을 위한 과일 섭취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단독으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과일 본연의 자연스러운 맛과 단맛을 음미하며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혈당 관리와 전반적인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의 미각을 인공적인 단맛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네 번째, 저녁 과일은 피하세요. 저녁 식사 후 과일을 즐기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저녁에 섭취한 당분은 활동량이 적은 시간에 에너지로 소비되지 않고 대부분 지방으로 전환되어 몸에 축적됩니다. 이는 체중 증가와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밤새 혈당을 높게 유지시켜 숙면을 방해하고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밤 동안 췌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숙면을 방해하고 다음 날 아침의 혈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일은 가급적 오전이나 오후 간식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활동량이 많을 때 과일을 섭취하여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과일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 하루 2번, 종류는 한 번에 한 가지. 한 끼에 여러 종류의 과일을 섞어 먹는 것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과도한 당분 섭취로 이어져 혈당 부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과일은 다른 소화 효소를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하루에 2번 정도 섭취하되 한 번에 한 가지 종류만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간식으로는 토마토를, 오후 간식으로는 오디를 드시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섭취하면 각 과일의 고유한 영양소를 최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 소화 부담을 줄여 속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종류를 섞어 먹는 것보다 단일 과일 섭취 시 혈당 변화를 예측하고 관리하기도 용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위해 과일 섭취에도 현명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냉장고 속 과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혹시 파인애플, 말린 과일, 리치 같은 숨은 당 폭탄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고 오늘 말씀드린 몸을 살리는 과일 4가지 중 단 하나만 선택해서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지금 가장 먼저 식탁에서 지워야 할 과일,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혹은 오늘 당장 여러분의 식탁에 올려놓을 보약 같은 과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의 혈관, 간, 면역, 그리고 모든 신체 시스템이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끈적했던 혈액이 맑아지고 지쳐있던 간이 회복되며 약해졌던 면역력이 튼튼한 갑옷처럼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100세의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 위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활력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오늘의 실천을 다짐해 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은 스스로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함께 지켜나갈 때 더욱 가치 있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응원하는 82세 노년내과 전문의 박성철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